여군이 군인입니까? 그냥 물만 축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사님, 가뭄에 물은 금인데 여자는 샤워만 해도 물을 퍼붓듯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군은 물이 아깝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같은 군인입니다.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군인이면 군인답게 버티십시오. 여자들은 물만 축내고 훈련장에선 집만 됩니다. 군화가 그녀의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차자 바닥에 먼지가 솟구쳤습니다. 여자가 군대에 와서 쓰러지면 닭개병입니다. 그 순간 훈련장은 숨소리조차 멎었어요.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그녀의 아버지가 국방부 체력훈련본부의 투스타라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부대의 썩은 진실을 폭로합니다. 여군은 물도 아깝다며. 이 말이 하사 기마린의 귀에 들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잔혹했죠. 연일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재앙급수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단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육군 제1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물 배급제에 들어갔고 평소 물 사용량의 3분의 1로 줄여야 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죠. 대대장의 긴급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마라. 이건 생존의 문제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25살 하사 기마리는 여느 때처럼 훈련장에 나섰습니다. 3년차 베테랑 교관인 하리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신병들 사이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릴 만큼 강단이 있었어요. 남자 교관들보다도 더 엄격하고 완벽한 훈련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훈련장 한편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할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아, 진짜 물 없어서 미치겠네. 근데 여자들은 원래 물을 많이 쓰잖아. 맞아. 화장실도 오래 있고 세수도 몇 번이나 하고. 그러게. 가뭄에 여군이 제일 골치 아프지 뭐. 남자 신병들의 대화였습니다. 할인이 다가가자 순간 조용해졌지만 그들의 시선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물을 못 쓴다는 원망 섞인 눈빛 말입니다. 할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쳤지만 가슴속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물 부족 사태가 시작된 지 일주일 부대 곳곳에서 여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동료 교관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존경하던 선배들까지도 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할인아, 요즘 물 사용량 체크 들어온다던데 여자들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선배 교관의 말에는 은근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마치 내가 문제의 원인이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할인은 억울했습니다. 누구보다 물 절약에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샤워는 3분 안에 끝내고 양치할 때도 컵 하나로만 했어요. 심지어 개인 생수까지 아껴가며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신병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평소 할인을 하사님이라고 존경하며 따르던 신병들도 이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사님, 물 부족해서 훈련 좀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땀 많이 흘리면. 그만큼 물도 많이 마셔야 하고.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제안 같았지만 할인은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 교관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물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뜻이었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부대 내 편의점에서 물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들려온 대화가 할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야, 진짜 여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야. 물 배급량 줄어든 것도 결국 여자들 때문이잖아. 그러게. 남자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텐데. 여군은 물도 아깝다며. 그 순간 할인은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집어들고는 계산대로 향했죠. 계산하는 동안 뒤에서 들려오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할인은 다음날 새벽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텅 빈 훈련장에서 홀로 서 있으니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3년간 쌓아온 신뢰와 존경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져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여군이라서 차별받는다면 그 편견을 깨뜨려 보이겠다. 주먹을 꽉 쥔 채 다짐했죠. 비록 온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자신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만큼은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할인이 훈련장에서 다짐을 다지고 있을 때 멀리서 급수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거리는 엔진 소리에 모든 신병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물 배급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급수차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병영 쪽이 아닌 간부 숙소 쪽으로 말입니다. 신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거 우리 쪽으로 안 와요? 이상하네. 급수차가 간부 숙소로만 가네. 할인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병영부터 급수를 마친 후 간부 숙소로 가는 게 순서였거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잠시 후 부대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부대원에게 알립니다. 물 부족으로 인해 급수 우선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간부 숙소와 회의실 급수를 우선 완료한 후 병영 급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훈련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신병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만이 역력했죠. 간부들부터 물을 준다고요? 우리는 언제 마셔요? 훈련하는 사람이 더 물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때 할인의 직속 상관인 최 중사가 훈련장으로 걸어왔습니다. 키 180cm의 체격이 건장한 최 중사는 15년 차 베테랑으로 부대 내에서도 무서운 교관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최 중사는 웅성거리는 신병들을 한번 쏘아보더니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 어려 있었죠. 하사님, 물 배급에 대한 불만이 많네요. 중사님, 신병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쯤 물을 받을 수 있는지.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최 중사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하사님, 가뭄에 물은 귀합니다. 특히 여군이 제일 아깝지요. 순간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직속 상관이 공개적으로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신병들도 모두 듣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서 있던 박상병의 반응이었습니다. 22살의 박상병은 조교 역할을 맡고 있는 부사관 후보생이었는데 최 중사의 말에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중사님. 여군들은 정말 물을 많이 쓰죠. 화장실도 오래 있고 세수도 몇 번씩 하고. 박상병의 말에 몇몇 남자 신병들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할인은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꾹 참고 견뎠어요. 중사님, 그런 말씀은 왜 틀린 말입니까? 하사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여자가 물을 많이 쓴다는 거. 최 중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할인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하사님은 다르다는 겁니까? 다른 여군들과는 달리 물을 적게 쓴다는 거요? 이건 완전히 함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여군들을 비하하는 것이 되고
아니다고 하면 자신도 물을 많이 쓴다고 인정하는 셈이죠. 하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더 큰 봉변을 당할 게 뻔했어요. 대답이 없네요? 그럼 인정하는 거로 알겠습니다. 최 중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신병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물은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겠죠? 신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최 중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박상병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아껴 써야 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죠. 할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어요. 하지만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상관에게 대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급수차에서 일하던 병사가 다가와 최 중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사님, 간부 숙소 급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병영 쪽은? 병영은 내일 해도 됩니다. 오늘은 그만하세요. 예. 하지만 신병들이 물이 필요. 명령입니다. 오늘 급수는 여기까지.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중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폭염 속에서 물 없이 훈련을 강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됐습니다. 중사님, 신병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사님, 명령에 이의 제기하는 겁니까? 최 중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하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 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향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사님. 버티겠습니다. 그 말에는 굴복이 아닌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훈련장의 온도계는 이미 36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경보를 발령했고 일반 직장에서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죠. 하지만 신병교육대에서는 예정된 체력 훈련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리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낸 신병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어린 신병들의 창백한 얼굴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아침 일찍 부대 기상청 날씨 정보를 확인한 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습구 온도 지수가 32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군 안전 매뉴얼상 야외 훈련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 위험 수준이었어요. 하리는 급히 최 중사를 찾아갔습니다. 중사님, 오늘 습구 온도 지수가 훈련 중지 기준을 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실내 훈련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 중사는 하린의 말을 듣고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하사님, 요즘 핑계가 많으시네요. 어제는 물 때문이더니 오늘은 온도 때문이고. 중사님,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매뉴얼에 명시된. 매뉴얼이요? 하사님, 전쟁 날 때도 매뉴얼 찾을 겁니까? 최 중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할인이 겁쟁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끝. 결국 오전 11시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체력 훈련이 강행되었습니다. 신병들은 전날부터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말입니다. 하리는 신병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누구보다 앞서 나가던 할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머리가 띵하고 입안이 바싹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첫 번째 신병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살 김일병이었죠. 하사님, 어지러워요.
김일병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명백한 탈수 증상이었어요. 할인이 급히 최 중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사님, 김일병 상태가 위험합니다. 즉시 의무실로 계속 뛰게 하세요.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사님,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최 중사는 단호했습니다. 하사님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다 버티고 있는데. 그 순간 할인 자신도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병들 앞에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신병 대여섯 명이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할인의 상태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박상병이 다가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할인은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여자라서 그럴 수도 있죠. 체력이 딸리니까. 박상병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할인은 계속 뛰었습니다. 넘어질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할인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어요. 짧은 신음과 함께 할인이 훈련장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모든 훈련이 멈췄죠. 신병들이 놀라서 달려들었지만 최 중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꾀병 부리는 건 훈련 태도 불량입니다. 중사님, 하지만 하사님이 뭐요? 군인이 이 정도 훈련으로 쓰러집니까? 최 중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쓰러진 할인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상병이 할인에게 다가가더니 발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하사님, 일어나세요. 쉬어하지 마십시오. 비아냥 섞인 존댓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할인은 의식이 흐릿한 가운데서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쇼라고 했다는 것을, 자신의 고통을 가짜라고 치부했다는 것을. 일어나십시오, 하사님. 이러면 곤란합니다. 박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건방져졌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못할 말과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최 중사가 뒤에 있었죠. 할인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온몸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사님. 연기력이 훌륭합니다. 박상병의 마지막 한마디가 할인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은 알았어요. 이곳에서 자신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조롱거리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할인이 쓰러진 순간 훈련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병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누구도 감히 먼저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할인의 동기인 이민지 하사가 의무대에서 뛰어왔습니다. 우연히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소동을 목격한 것입니다. 민지는 즉시 할인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인아, 정신 차려. 민지가 할인의 맥박을 재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맥박이 분당 120회를 넘나들고 있었고 체온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전형적인 열사병 직전 증상이었습니다. 민지는 급히 최 중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중사님, 즉시 의무반을 불러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최 중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의무반은 필요 없습니다. 개인 컨디션 문제일 뿐이죠. 중사님,
이건 개인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중증 탈수 증상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최 중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지 하사, 본인 업무나 신경 쓰세요. 여기는 제가 판단합니다.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만하세요. 더 시끄럽게 굴면 불복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최 중사의 엄포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할인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다시 급수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병들의 목마른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급수차는 또다시 간부 회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긴급회의를 위한 추가 급수였죠. 병사들과 하사들은 여전히 물 한 모금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또 간부들만. 한 신병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박상병이 즉시 제지했습니다. 입 조심해. 불만 있으면 저녁 신청해. 신병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급수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술이 바싹 마른 상태에서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때 갑작스럽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참관단의 기자가 이 상황을 포착한 것입니다. 쓰러진 할인, 당황하는 신병들, 그리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최 중사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어요. 최 중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최 중사가 기자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촬영 즉시 중단하세요. 중사님, 이건 공개적인 훈련 참관. 지금 당장 카메라 끄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최 중사의 위협적인 어조에 기자는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찍힌 사진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찍힌 사진 모두 삭제하세요. 그건 편집부 판단.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최 중사의 격한 반응을 보던 신병들과 교관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보지 않는 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암묵적인 공모가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민지는 이런 분위기가 끔찍했습니다. 동기가 쓰러져 있는데도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있다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같은 군인이 쓰러져 있는데. 민지가 간절한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박상병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이민지 하사님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쉬면 되는 일인데. 예민하다고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뭐 여자들끼리는 그런가 보죠. 박상병의 말에 몇몇 남자 교관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민지는 온몸이 떨렸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최 중사가 다시 기자를 압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촬영된 자료 모두 삭제하시고 오늘 일은 보도하지 마세요. 중사님, 언론의 자유. 여기는 군사시설입니다.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기자는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완전히 끄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찍은 사진들이 정말 삭제되었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기자가 떠나자 훈련장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최 중사가 신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외부에 누설하지 마세요. 부대 기밀이니까요. 신병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제 이 침묵의 공모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하리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침묵과 외면, 그리고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이것이 바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민낯이었어요. 오후 3시
훈련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마치 용광로 같았어요. 온도계는 이미 39도를 넘어섰고 신병들의 얼굴은 모두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지만 몸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입안은 바싹 말라 침조차 삼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훈련을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보입니다. 훈련장 열바퀴. 최 중사의 호령이 떨어지자 신병들이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두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지만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었어요. 할인도 신병들과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다시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할인을 지켜봤습니다. 저 상태로 계속 뛰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할인아, 그만해. 더 이상은 위험해.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할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어요. 5바퀴, 6바퀴. 할인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이미 앞서 나갔고 할인만 혼자 뒤처져 있었어요. 박상병이 다가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사님, 많이 힘드시나 보네요. 역시 여자는 체력이 딸려서. 할인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휘청거렸지만 계속 발을 옮겼어요. 8바퀴째 돌 때 할인의 몸이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할인아. 민지가 다급하게 달려왔지만 할인은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뒤로 돌아가고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중사님, 지금 당장 응급실로 후송해야 합니다. 민지가 최 중사에게 소리쳤지만 최 중사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좀 쉬면 됩니다. 과장이요? 지금 경련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큰일 날 일 아닙니다. 최 중사의 무관심한 태도에 민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박상병의 행동이었어요. 박상병이 할인에게 다가가더니 군화 발끝으로 할인의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하사님, 일어나세요. 훈련 끝났는데 언제까지 누워 계실 겁니까? 그 순간 민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긴 뭐예요.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죠. 박상병이 뻔뻔하게 대답하더니 다시 한번 할인을 발로 툭 건드렸습니다. 하사님, 쇼는 그만하시고 일어나시죠. 쇼라는 말에 주변에 있던 신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어요. 민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선임한테 발길질하는 거야? 발길질이요? 그냥 깨우는 거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상병의 말에 최 중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민지 하사,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민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선임을 발로 차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문제라고 하다니요. 중사님,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폭행이요? 깨우는 것도 폭행입니까? 최 중사가 비웃듯 말하자 박상병이 다시 할인을 발로 건드렸습니다. 하사님 일어나시죠.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조롱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못할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최 중사가 뒤에서 보호해주고 있었죠. 할인은 의식을 잃기 직전 흐릿한 정신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건네주었어요. 민지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수첩을 받아든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표지에 국방부 체력훈련본부 민원 신고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하리나, 이게. 하지만 하리는 이미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수첩을 건네준 것이 마지막 의식적인 행동이었어요. 최 중사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민지 하사, 그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지가 재빨리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최 중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일은 보고서에 개인 컨디션 저하로만 기록합니다. 다들 알아서 하세요. 최 중사의 지시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묻히는 것입니다. 박상병이 마지막으로 할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참,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그 말과 함께 모든 사람이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할인만 홀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남겨진 채로 말이에요. 민지가 할인을 의무실로 옮긴 것은 그로부터 30분 후였습니다. 최 중사와 박상병이 자리를 뜬 틈을 타서 몇몇 신병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옮길 수 있었어요. 의무실에 군이 간 이 대위가 할인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습니까? 1시간 정도 전부터요. 1시간? 왜 이제야 데려왔습니까? 이 대위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니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 대위가 할인의 혈압과 맥박, 체온을 재더니 혀를 찼습니다. 중증 탈수 직전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정말요? 네. 지금 당장 수액 처치를 해야 합니다. 이 대위의 진단을 들은 민지는 주머니 속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할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건네준 그 수첩 말입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국방부 체력훈련본부 직통신고 번호와 함께 긴급 상황 시 연락해야 할 특별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마이너스 김태성 소장님께 연락할 것. 김태성? 민지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소장이라는 계급이 붙어 있을까요? 민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태성 소장은 국방부 체력훈련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프로필에서 발견한 정보였어요. 김태성 소장의 딸 김아린 하사, 현재 제15보 병사단에서 복무 중. 설마,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할인의 아버지가 국방부 체력훈련본부장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할인이 왜 그 수첩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마지막에 자신에게 건네주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할인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의무실을 나가 외진 곳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방부 체력훈련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15보 병사단 이민지 하사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연락드립니다. 긴급 상황이요? 네. 폭염 속에서 강제 훈련이 진행되었고 김아린 하사님이 중증 탈수로 쓰러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아린 하사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께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지 5분도 안 되어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민지 하사입니까?
낮고 무거운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방부 체력훈련본부 김태성 소장입니다.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 배급 차별부터 시작해서 폭염 속 강제 훈련, 그리고 할인이 쓰러진 후에 모든 일까지 빠짐없이 말했어요. 습구 온도 지수가 32도를 넘었는데도 훈련을 강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후에도 의무반 호출을 거부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소장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직접요? 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민지는 의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하리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고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이 대위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입니다. 30분 후 부대 상공에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방부 소속 헬기였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별 2개를 단 소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김태성 소장이었어요. 김 소장이 의무실로 직행하자 부대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대장이 마중 나와야 할 상황인데 김 소장은 그런 예의는 무시하고 곧바로 딸에게 향했어요. 의무실 문을 연 김 소장은 침대에 누워있는 할인을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수액줄이 연결된 딸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지만 김 소장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이 대위에게 물었어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중증 탈수 직전이었습니다. 수액 처치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할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인아, 들리니? 할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가 아니라 본부장으로 왔다. 김 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소장님.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소장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여전히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김태성 소장이 의무실에서 나온 지 1시간 후 부대 전체에 비상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대대장부터 말단 신병까지 모든 인원이 대강당에 집합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이런 긴급 소집은 부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미 국방부 감찰팀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정장을 입은 감찰관 8명이 각종 기록 장비와 함께 최전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긴급 감찰 마이너스 극비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최 중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박상병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박상병의 다리는 이미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소장이 연단에 올라서자 500여 명의 부대원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별 2개가 주는 위압감이 강당 전체를 지배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긴급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김 소장의 첫마디에 강당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수석 감찰관이 일어서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7분부터 4시 32분까지 훈련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오면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 중사가 삭제하라고 강요했던 바로 그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기자는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폭염 속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할인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강당 안에서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습구 온도 지수 32.4도. 이는 군 안전 매뉴얼상 즉시 훈련 중단 기준입니다. 감찰관의 설명과 함께 화면에 당시 기상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무반 호출을 요청하는 민지를 차갑게 거절하는 최 중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중증 탈수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거부. 이는 군형법 제78조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최 중사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증거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세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박상병이 쓰러진 할인을 발로 차는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선임 부사관에 대한 폭행, 군형법 제62조 상관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박상병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군화가 할인의 옆구리를 차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쉬하지 마십시오라고 조롱하는 박상병의 목소리, 모든 것을 외면하는 다른 교관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김 소장이 연단에서 내려와 최 중사 바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50cm. 위압감이 극에 달했어요. 최 중사, 당신은 매뉴얼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무시했습니까? 그건 훈련 일정 때문에. 훈련 일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김 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중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도 의무반 호출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장님, 저는 대답하세요. 김 소장의 호통에 강당 전체가 움찔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고요? 김 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여군에 대한 편견 때문에 부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말입니까? 최 중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상병 차례였습니다. 김 소장이 박상병 앞에 서자 그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상병, 당신은 왜 선임을 발로 찼습니까? 그건 깨우려고 발로 찼다고요? 김 소장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경련하는 사람을 발로 깨운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쇼를 한다고 말했다면서요? 박상병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 소장이 다시 연단으로 올라가서 강당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차별과 괴롭힘이었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물 배급에서부터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간부 회의실은 우선 공급하면서 훈련하는 병사들은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안전 기준을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무의미한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도 편견과 차별을 우선했습니다. 김 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한 사람들입니다. 동료가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했습니다. 수석 감찰관이 일어서서 처분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중사, 즉시 보직해임됩니다. 군사경찰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최 중사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상병, 중징계 처분 및 부사관 후보 자격 영구 박탈됩니다.
박상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관련 간부 12명 모두 징계 처분됩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처벌이었어요. 그 순간 강당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수액 처치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할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김 소장과 할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딸이 아닌 소장과 하사로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할인이 강당에 들어서자 5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수액줄을 뜯고 나온 자국이 손등에 선명했고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김 소장이 할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의지를 확인한 아버지이자 부하의 용기를 인정하는 지휘관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 보고하세요. 할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단 앞까지 나왔습니다. 강당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김할인 하사, 오늘 사건에 대해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먼저 물 배급 차별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간부 숙소와 회의실에만 우선 급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병사와 하사는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받지 못하는 날이 연속 3일이었습니다. 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신병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인이 계속했습니다. 최 중사님은 제게 가뭄에 물은 귀합니다. 여군이 제일 아깝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 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훈련 당시 습구읍고 온도 지수가 32도를 넘었음에도 강제로 훈련을 진행하셨습니다. 제가 안전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핑계가 많다고 하시며 무시하셨습니다. 김 소장의 표정이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훈련 중 김일병을 비롯해 여러 신병이 탈수 증상을 보였지만 계속 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러진 후에도 꾀병 부리는 것이라고 하며 의무반 호출을 거부하셨습니다. 할인의 증언에 신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박상병은 제가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발로 차며 쇼하지 마십시오라고 조롱했습니다. 박상병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감찰관이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의무대 기록이 있습니다. 김할인 하사의 당시 상태는 체온 39.8도, 혈압 90에 50, 맥박 분당 128회였습니다. 이는 열사병 직전의 위험한 수치입니다. 의무대 이 대위가 일어서서 증언했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꾀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 소장이 강단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즉시 모든 부대의 습구읍고 온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위반 시 지휘관은 즉시 보직 해임됩니다. 두 번째 발표였습니다. 물 배급은 병사 우선, 여군 우선 원칙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간부가 마지막입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병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세 번째 발표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부대에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차별과 괴롭힘 신고 시 즉시 국방부 직할 수사팀이 투입됩니다. 네 번째 발표였습니다. 여군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 시 즉시 전역 조치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김 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주면서 함께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할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하사와 함께 안전훈련 매뉴얼을 새로 작성하겠습니다. 모든 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요. 좋습니다. 승인합니다. 민지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직접 각 부대를 돌며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두 사람 모두 국방부 직속 교육팀으로 발령하겠습니다. 강당 안에서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김 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밖을 보세요.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창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이어진 가뭄을 씻어내는 단비였습니다. 이 비처럼 우리 부대에도 새로운 변화의 물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인이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첫 빗방울처럼 이 부대에도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입니다. 6개월 후 할인과 민지가 만든 여름철 안전훈련 매뉴얼은 전국 모든 부대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직접 각 부대를 돌며 교육을 실시했고 단 한 건의 열사병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최 중사는 군사재판에서 직무유기와 부하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상병은 즉시 전역 조치되었고 관련 간부들도 모두 보직에서 해임되었어요. 그리고 제15보 병사단은 모범부대로 선정되어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인은 지금도 그날을 생각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희망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변화였다고 말입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변화의 물줄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할인과 민지가 만든 안전 매뉴얼처럼 우리의 경험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김태성 소장이 말했듯 진짜 강함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